안녕하세요. 남간 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예전 구독자분이 요청하셨던 심전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전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심전도 파형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 파형은 리드 2에서 그려지는 파형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P, Q, R, S 그리고 T파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심장의 전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심장의 전도를 모르고는 심전도의 파형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장은 12리드라고 해서 12가지 방향으로 심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리드와 관련한 심전도 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의 흥분과 심장세포의 전기적 활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심전도가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가 이해가 되고 부정맥이나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식으로 EKG 파형이 보여지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심장의 전도예요. 심장의 전도는 동방결절에서 시작해서 방실결절, 히스번들, 방실다발갈래, 퍼킨제 섬유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영어로는 SA 노드라 그러고 AV 노드, 그리고 히스 번들이라 그러고 각 브랜치라 그러죠. 그리고 퍼킨제 파이버라고 합니다.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여기가 SA 노드예요. SA 노드에서 전기적 활성이 시작돼서 심방으로 전기적 활성을 보내고 그 다음 AV 노드로 전기적 활성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V 노드, 그 다음 히스 번들, 히스 번들에서 라이트랑 레프트 번들 브랜치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퍼킨제 파이버가 이렇게 심실에 전체적으로 전기적 활성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장의 전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SA 노드, AV 노드, 히스 번들, 그리고 각 번들, 브랜치, 마지막이 퍼킨제 파이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잘 봐두세요. 그러면 심장의 12리드 EKG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사지유도 6가지 리드를 먼저 알려드리면, 먼저 양극유도가 있어요. 양극유도는 리드 1, 2, 3로 나뉘고요. 서로 다른 정극,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을 선택해서 양극성 사지유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풀면 어려워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팔이 있다고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게.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EKG를 한 번이라도 찍으셨던 분들은 양쪽 팔에 이렇게 전극을 붙이고 양쪽 다리에도 전극을 붙이고 그리고 가슴에도 이렇게 전극을 붙였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걸 잘 기억에 살리시고요. 이 오른팔이 플러스, 왼팔이 마이너스, 그리고 왼쪽 발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리드 1, 2, 3를 좀 이해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발에 붙이는 건 전극이 없습니다. 그냥 그라운드 접지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잡음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부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팔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리고 오른쪽 팔에서 왼쪽 발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고, 왼쪽 팔에서 왼발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리드 1이라고 하고요. 이 방향이 리드 2라고 하고, 이 방향이 리드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정극, 양극과 음극, 여기가 양극이고 이쪽이 음극, 여기가 음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 리드 1, 2, 3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양극유도예요. 그 다음 증폭 사지유도는 단극 사지유도로 활동 전극을 플러스 위치에 따라 AVL, AVR, AVF
이 L은 레프트 암을 얘기하고요. 레프트 암. 여기는 당연히 라이트 암이겠죠. F는 풋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 심장에서 왼쪽 팔, 오른쪽 팔, 그리고 발 쪽으로 내려가는 이 방향이 당연히 AVL, AVR, 그리고 AVF가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A는 어그멘티드, 한글로 얘기하면 이게 증폭이에요. 양극 유도와 달리 이 증폭사지 유도는 단극사지 유도예요. 전극이 없는 심장에서 바깥 방향으로 단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폭시켜서 보여줘야 잘 보인다고 해서 그냥 증폭사지 유도라고 일단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VL, AVR, AVF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기준 전극인 마이너스 전극은 삼각형의 중심부, 지금 그림에서는 대략 심장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흉부 유도는 심장을 횡단면으로 바라보는 수평 유도로 V1에서 V6까지 흉부 유도가 있다. 말로는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심장이 대략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V1, V6까지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 방향마다, 이 방향마다 심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흉부 유도입니다. V1에서 6까지니까 6가지, 양극유도 3가지, 증폭사지유도 3가지, 토탈 12가지라 그래서 1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흉부유도 추가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심장의 중심부의 후면이 기준전극 마이너스이므로 6개의 활동전극 플러스의 방향에서 심장을 기록하는 단극유도예요. 이 심장이 중심이 돼서 후면이 중심이 돼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보여지는 단극유도라는 거죠. 이 흉부유도는. 그렇게 해서 토탈 12리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기준점에서 이 방향이 리드 1, 2, 3가 나오고요. AVR, AVL, AVF 이렇게 나오고 흉부유도인 V1, V2, V3, V4, V5, V6 이렇게 해서 심장을 12가지 파형으로 분석하는 게 EKG죠.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뉴런 내에서 흥분의 이동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일단 분극 상태는 안정 상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은 안정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은 다 플러스를 띠고 있고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극이라고 그러는 거죠. 양극, 음극이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상태가 안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탈분극은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막 안쪽이 플러스 전하, 바깥쪽이 마이너스 전하로 전이가 역전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은 소듐이죠. 이 소듐의 농도 차에 의해서 세포박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확 유입이 되는 이 상황이 탈분극이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안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이 세포 안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이가 역전되면 이걸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탈분극. 왜냐하면 분극을 탈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분극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안쪽은 플러스 전하, 바깥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탈분극 상태가 되면 심근이 수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 이퀄 심근의 수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탈분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 수축에 필요한 칼슘이 심근 세포 내로 유입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전해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전해질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분극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다시 분극 상태로 갔다는 뜻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세포가 다시 안정막 전이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 바깥쪽이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포타슘 통로가 열리면서 포타슘의 농도 차에 의해서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원래의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걸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포타슘 통로가 닫히고 NAK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세포가 밖으로, 포타슘이 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휴지막 전이 상태, 휴지막 전이 상태가 안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자체가 분극 상태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장세포의 정기적 활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앞전에 설명드렸던 전해질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렸었어요. 물론 일반적인 근육세포와 심근세포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심근세포에서는 이 고원기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원기가 뭔지.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는 이 고원기가 유지되지 않아요. 하지만 심근세포에서는 고원기가 유지된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레스팅, 안정된 상태에서의 전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의 전이는 이렇게 여기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90mV 볼테이지를 유지하는 상태가 안정전이 상태예요. 이때는 이 포타슘 채널이 열려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 유지가 돼야 이 안정막 전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나트륨 채널, 칼슘 채널은 지금은 닫혀 있어요. 이런 채널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라고 이 그림을 한번 띄워본 거고요. 자, 페이지 0단계 먼저 살펴보면 이 0단계를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폴라리제이션이 탈분극이에요. 그리고 이 폴라리제이션이 분극 상태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폴라리제이션이 분극, 디폴라리제이션이 탈분극이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탈분극 상태는 나트륨이 급격히 세포 내로 유입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포 내 전압이 마이너스 90mV 볼테이지에서 파지티브 10에서 20mV로 증가하는 단계인 거죠. 이 그림을 보셔도 이 마이너스 90mV에서 갑자기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플러스 20까지 치솟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안으로 무수히 많은 나트륨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볼테이지가 이렇게 플러스 20까지 증가하는 상태가 0단계입니다. 2단계를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1단계는 나트륨 채널이 폐쇄되고 그러면서 포타슘 채널이 열려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게 되면 이 채널은 닫히고 포타슘 이온은 밖으로 조금 빠져나가게 되면 20mV 볼테이지보다 약간 떨어지겠죠. 그래서 0mV로 감소되는 단계를 1단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은 2단계 칼슘이 세포 내로 유입되어서 플라토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 플라토가 고원기입니다. 한국어로는. 고원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단계란 뜻이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지는 이 부분이 고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칼슘이 유입되면서 이 고원기가 유지된다고만 우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리폴라리제이션, 한국어로는 재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의 배출로 세포가 안정막 전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계에서 급격하게 포타슘, 이 칼륨 이온이 세포 외로 배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 세포 외로 포타슘이 갑자기 굉장히 다량 빠져나가면 이 플러스 전화로 바뀌어 있던 게 밖으로 유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0mV 볼테이지에서 쭉 밑으로 하강하는 이 단계를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분극. 그리고 마지막 4단계
NAK 펌프의 작용으로 나트륨이 배출되고 포타슘이 유입되어 안정막 전이를 유지하는 단계가 4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안정막 전이를 유지하는 단계가 4단계가 되는 거고, 2단계에는 NAK 펌프가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호사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서 3대2 비율로 배출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플러스가 더 많이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2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안정막 전이로 더 떨어지게 되는 단계가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상태가 포타슘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그림처럼 빠져나가면서 안정막 전이를 유지하게 하는 단계, 그 다음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급격하게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세포 안쪽으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급격히 플러스 20mV 볼테이지로 상승하는 단계, 이 단계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 포타슘 이온이 열려서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되고 나트륨 채널이 닫히면서 플러스 20에서 이렇게 0mV 볼테이지까지 떨어지는 단계가 단계 1인 거고요. 그리고 2단계까지는 칼슘이 천천히 계속 유입되면서 이 고원기가 유지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디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유지되는 단계가 심실의 수축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거죠. 아까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 수축하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실이 수축할 때 이렇게 Q, R, S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원기 단계가 끝나면 포타슘이 이렇게 다시 세포 밖으로, 이쪽이 바깥쪽이죠, 밖으로 유출이 되면서 급격히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으로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단계가 3단계입니다. 2단계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재분극 상태는 심실이 이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완기, 이때 그림이 P파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축할 때는 QRS, 이완할 때는 T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케이지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NAK 펌프를 돌려서 안정막 전이로 내려가는 단계가 4단계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면서 포타슘이 계속 빠져나오는 이 안정막 전이 단계까지 유지가 되게 되는 게 4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